안녕하세요. 인테리어 목수 박종현 반장입니다. 이 2층 언박싱을 하고 나서 2층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고민을 거듭했는데요. 뭐가 됐든 일단 단열은 해야 되겠더라고요. 지금 이 합판 뒤에 쪽이 바로 외부라서 굉장히 단열이 좀 취약하다기보다는 단열이 그냥 아예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일단 단열재를 어떤 걸 써야 될지 먼저 이제 고민을 했는데, 지금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 비드법 단열재 50mm 짜리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.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천장이자 어떻게 보면 또 벽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참 애매했는데, 어쨌든 이 비드법 50T 짜리로 단열을 하기로 했고요. 이 샤시가 달려있는 외부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출법 단열재죠. 아이소핑크 30mm를 붙여주고, 다시 여기다가 GCS 보드 21mm 짜리를 한 번 더 붙여줄 거거든요. 총 50mm 단열이 들어갈 수 있게 이 외부 쪽은 해줄 거고요. 이쪽이 이제 반대편인데요. 여기는 사실 외벽이 아니에요. 이 바로 옆에 똑같이 집이 있기 때문에 외부는 아니고 실내로 이제 볼 수 있는 벽이기 때문에 여기는 GCS 보드 21mm 한 장만 붙여줄 겁니다. 이 부분에 단열재를 어떻게 시공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이게 되게 좀 거시기해요, 모양이. 이렇게 좀 나무가 있고 합판이 있고 이렇게 쇠로 된 구조물들이 있는 구조인데, 사실 여기다가 뭐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거시기한 상황인 건 맞아요. 사실상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우레탄 뽐칠로 해서 수성 연질폼이나 경질폼 이제 뽐칠 시공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좋고 효과도 좋긴 한데, 일단은 예산이 좀 부족하고,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시공하기가 좀 거시기해요. 어떤 데가 거시기하냐면, 뽐칠을 하려면 이 베이스,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좀 깔끔하고 야무지게 돼 있어야 되는데, 이 합판들이 이게 다 이제 부실부실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덜렁거려요. 합판이 이렇게 붙어있는 합판들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뽐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뭔가를 또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, 그러면 또 그게 일이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 결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기로 했고요.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은 시공을 해놨어요. 어떻게 시공이 된 거냐면, 요 사이에 공간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? 이거를 띄워서 시공을 한 거예요. 기본 합판 벽에서 스티로폴이 일정 간격 떨어지게 해서 한 층을 완전히 이제 단열재로 해서 시공을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. 쉽게 말하면 단열재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쭉 이제 시공이 된 거예요.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할지 여기다가 할지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어디로 하더라도 이 중간에 이 쇠 구조물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. 이 쇠 구조물은 단열재가 아니다 보니까 쇠에서 또 열교가 발생할 수도 있고,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이 끝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중간에 쭉 가로질러 있는 이 쇠가 이 단열재를 좀 많이 끊어줄 것이고, 이 중간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만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그나마 가장 낫겠죠.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앞으로 가로질러 가는 거죠.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사실상 걸리는 게 이제 거의 없으니까 이 앞으로 지나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, 이 앞으로 지나가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게 공간이 너무 좁아들게 돼요. 아무리 단열 효과가 좋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공간도 어느 정도 좀 살려줘야 되니까. 그래서 이 중간으로 결정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쇠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열교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이거를 열교를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고, 그렇다고 또 그런 걸 차단해서 완전 또 뭔가를 또 해보자니 돈이 들어가는 게 무섭고,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단열재를 어떻게 고정하느냐, 이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, 이 지금 천장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. 한 4m가 넘는 높이고, 이거를 하나하나씩 벽에서 띄운 상태에서 어떻게 시공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었는데, 여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, 이 쇠 구조물과 구조물 이 사이 간격이 1.8m가 넘지 않는 사이즈예요. 그 말은 뭐냐면, 이 단열재 한 장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는 거죠. 이 단열재 한 장의 넓이가 1.8m거든요. 근데 이 쇠와 쇠 사이가 1.8m가 넘지 않기 때문에, 쉽게 말하면 얘를 좀 빡빡하게 끼워서 고정 아닌 고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. 고정 아닌 고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, 얘가 좀 빡빡하게 들어간
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완전하게 고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실질적인 고정은 이 틈 사이로 들어가는 이 우레탄 폼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물어주면서, 쉽게 말하면 이제 우레탄 폼으로 서로 이제 묶여 있어서 고정이 되게 되는 건데, 우레탄 폼을 쏴주기 전까지 이 빡빡함으로 얘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였죠.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이 단열재들을 다 끼워 넣어 준 다음에 이렇게 틈 사이를 우레탄 폼으로 다 채워서 서로 이제 고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. 이게 특별한 고정이 없이 서로 유기적으로만 물려 있어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, 너무 얇아버리면 이 가운데가 좀 이렇게 낭창낭창 하면서 뭔가 좀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어가지고, 어느 정도 좀 두께감도 있고 좀 강도가 있는 50mm 스티로폴로 선택을 한 거고요.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여요.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으로 봤을 때는 뭐 얘가 막 짱짱하게 고정되고 이게 아니고, 전체적으로 한 면처럼 고정이 된 거고, 중간중간에 이 쇠 기둥과 우레탄 폼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뿌려주는 이 스프레이 폼에 의해서 이 한 면 자체가 지탱을 해주는 거죠. 근데 이게 뭐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렇게 강도를 요하는 곳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는 단열하면 안 되죠. 근데 여기는 이 앞쪽으로 해서 목공 작업이 생겨질 거고, 이 안에는 뭐 건들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. 그냥 자연적으로 이 단열재 무게에 대한 하중만 얘가 받아주면 되는 건데, 그건 뭐 문제 없죠. 네,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짱짱하다면 짱짱하고 부실하다면 부실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. 완전히 한 면을 이제 기밀로 해서 이렇게 단열을 해놨어요. 지금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햇빛이 보일 정도로 이런 틈 사이들이 좀 샜던 데도 많았고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, 여기를 단열 처리하기 전에 스프레이 폼으로 어느 정도 이제 뿌려서 좀 막아줬어요. 그리고 제일 하단부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사선으로 쭉 들어가도 되지만,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공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뭐 이렇게 찔러서 넣어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어. 이렇게 세워서 단열재를 마감해 준 거죠. 시공도 좀 더 간편했고요. 이렇게 하니까 더 쉽게 이 끝부분을 막을 수 있었어요. 여기는 이제 아이소핑크로 들어갔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. 이 단열재가 조금 뭐 수량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이제 아이소핑크로 해서 단열을 한 거고요. 이 틈 사이에 우레탄 폼을 쏠 때도 여기는 다 물을 뿌려서 작업을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이거를 물을 뿌려야지만 그 기포라든지 단열 성능이 잘 유지된다는 걸 깨달아 가지고, 여기 할 때는 다 물을 뿌려서 폼을 이제 쏴줬는데, 확실히 물을 뿌리니까 와, 이게 이렇게 안에가 이게 야무져요. 이렇게 신기하고, 그동안은 사실 이게 몰라가지고 못했는데, 사실 알아도 좀 시도해보기가 좀 두려웠어요. 왜냐면 진짜 이게 너무 좋으면 분무기를 또 다 들고 다니면서 물 뿌리면서 시공을 해야 되니까, 알고도 방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, 이거 요번에 확실히 알고 나니까 앞으로는 진짜 이거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무조건 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달라요. 이게 폼이 뭐 싸고 비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. 요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. 이 단열재를 빡빡하게 끼울 때 이 재단하는 게 조금 요령이 필요했는데요. 이게 또 너무 길면은 막 들어가지도 않고, 너무 헐렁하면 또 빡빡하지 않아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로 재단을 해서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빡빡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얘가 붙어 있을 수 있게 좀 재단을 하는 게 좀 중요했고, 한 장 한 장 이렇게 붙이는 그 단차들도 또 신경 써서 맞춰야 되는 게 조금 요령이 필요하긴 했어요. 이제 이렇게 해서 2층 단열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목공 작업이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. 목공 작업도 또 기대가 되고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단열 작업을 해봤고요. 좀 단열재가 두께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. 좀 부실할 수도 있고, 하지만 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좀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왜냐면 이 단열은 어떻게 해도 이게 욕을 먹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